혁명의 시대를 살았던 작곡가 모차르트. 마술피리 창작의 배경에는 분명 그러한 변화와 혁신이 담겨 있습니다. 마술피리는 1791년 가을에 창작된 모차르트 최후의 오페라입니다. 1791년 9월 30일에 초연을 했고 이 초연을 지휘한 후에 모차르트는 알아눕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5일에 모차르트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거의 죽기 직전에 완성한 오페라가 마술피리인데요. 모차르트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였고 계몽주의를 받아들였고 또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의 일원이기도 했지만 사실 마술피리가 그런 숨겨진 그런 메시지를 담은 오페라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적인 해석이기는 해요. 마술피리에는 3명의 시녀, 3명의 소년, 3개의 시련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데 프리메이슨의 모토가 삼각형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메이슨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식의 해석도 있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술피리의 특이한 점, 이 작품이 대중을 위해서 작곡된 최초의 오페라라는 점이죠. 마술피리 이전까지 모차르트와 다른 작곡가들이 오페라를 작곡할 때는 대부분 황제라던가 아니면은 프라하 시립극장이나 프라하 귀족들처럼 군주와 권력자층의 요청을 받아서 오페라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술피리는 다릅니다. 마술피리를 창작하게 된 것은 대본 작가이며 모차르트의 프리메이슨 동료였던 슈카네더의 청탁 때문인데 슈카네더가 운영하는 비덴 극장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오늘날의 어떤 대중 가수나 뮤지컬들이 공연되는 극장이 이 비덴 극장의 성격과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술피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때까지 모든 대부분의 오페라들은 이탈리아어 대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술피리의 대본은 독일어입니다. 모차르트 당시에 빈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독일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술피리가 독일어 대본을 사용한 것은 처음부터 대중이 이 오페라를 볼 것이다 라는 점을 모차르트가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모차르트가 작곡한 모든 오페라들 중에서 처음부터 대중이 관객으로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작곡한 오페라는 마술피리가 유일합니다. 마술피리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상상 속의 고대 이집트입니다. 왕자인 타미노가 시녀의 인도를 받아서 밤의 여왕을 만나게 됩니다. 밤의 여왕은 자신의 딸인 파미나가 나쁜 마법사 자라스트로에게 잡혀갔다고 이야기하면서 타미노에게 파미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미나의 초상을 본 타미노는 한순간에 반하고 말아요. 그래서 밤의 여왕의 부탁대로 공주 파미나를 구하러 가기로 합니다. 그러자 밤의 여왕은 타미노에게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마술피리를 주게 돼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사실 자라스트로가 나쁜 마법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밤의 여왕이었고 자라스트로는 밤의 여왕으로부터 파미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라스트로와 파미나를 만난 타미노는 이제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스트로는 그냥 파미나를 내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미노에게 3가지 시련, 3가지 관문을 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3가지의 관문은 침묵, 불, 물의 시련입니다. 이 3가지의 시련을 타미노는 마술피리의 힘으로 그리고 파미나와의 사랑의 힘으로 함께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타미노와 파미나는 결합하고 타미노의 시종이면서 세자비인 파파게노라는 명랑한 바리톤 역할이 등장하는데 이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파파게노도 마지막에 자기의 짝 파파게나를 만나면서 두 쌍이 맺어지고 그리고 결국 밤의 여왕도 뉘우치면서 오페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줄거리는 약간 좀 억지스럽죠. 줄거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오페라의 장면에서 이렇게 환상적인 장면이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를 볼 사람들이 바로 대중이기 때문이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공연된 마술피리의 장면인데 마치 디즈니의 뮤지컬 같은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뮤지컬 같은 작품을 작곡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도, 새로운 혁신이죠. 그리고 이 오페라의 뛰어난 점은 사실 대본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음악에 있습니다. 소프라노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을 노래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맡는 밤의 여왕과 남성 중에서 가장 낮은 배역인 자라스트로, 베이스가 대비되고 그리고 타미노, 파미나가 맺어지고 파파게노, 파파게나가 맺어지는 여러 가지의 절묘한
앙상블이 등장하고 빈 관객은 이 새로운 작품에 열광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비덴 극장에서 무려 100회 연속으로 이 마술피리가 공연되었는데 100회 연속 공연은 모차르트의 모든 오페라 중에 최장기 공연입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이 마술피리가 초연된 지 2달 정도가 지난 후에 작품이 성공한 것을 보지 못하고 35의 나이로 사망하고 맙니다. 모차르트가 마술피리로 혁신을 일으킨 후에 오페라는 보다 대중을 위한 장르로 재편됩니다.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나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 같은 경쾌한 희극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되게 되죠. 이런 변화의 선두주자가 바로 모차르트였고 마술피리였습니다. 마술피리의 주요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영국 로열 오페라의 공연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상상 속의 고대 이집트에서 뱀을 보고 그 왕자 타미노가 놀라서 쓰러져요. 그런 쓰러진 타미노에게 밤의 여왕의 시녀 3명이 다가와서 이제 파미나의 초상을 전해주고 이 초상을 보고 타미노는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미노의 아리아,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네 라는 테너 아리아를 부르게 되죠. 두 번째 장면은 밤의 여왕을 타미노가 만난 장면입니다. 여왕은 마법사 자라스트로가 자신의 딸 파미나를 유괴해 갔다면서 그녀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마법의 피리, 마술피리를 타미노에게 선물하죠. 파미나와 사랑에 빠진 타미노는 세자비 파파게노와 함께 파미나를 구하러 길을 떠납니다. 파미나는 다시 이제 밤의 여왕을 만나게 되는데 밤의 여왕은 자라스트로를 죽이라면서 파미나에게 칼을 줍니다. 파미나는 이제 혼란스러워하는데 이때 파미나에게 자라스트로를 죽여야 한다라고 부르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유명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을 타게 한다입니다. 마침내 타미노와 파미나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타미노는 파미나를 구하기 위해서 3가지 시련을 넘어야 하죠. 두 사람은 마술피리의 힘으로 침묵, 물, 불이라는 3가지의 시련을 넘어갑니다.
자, 오페라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타미노와 파미나가 맺어지고 타미노의 시종인 세자비 파파게노도 자신의 짝인 파파게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서로 손을 잡으면서 기뻐하는 이중창을 부르죠. 이렇게 해서 마술피리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명랑하고 즐거운 그러나 개혁적인 오페라 마술피리 재미있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